자, 8월 멤버십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장원 세무사님을 모시고 2021년 토지관리 세금 업데이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바쁘신데 초대 응해주신 이장원 세무사님께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이장원 세무사님은 고려대학교 졸업을 하셨고요.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 졸업을 하셔서 제 그 대학원 선배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책이 굉장히 많으세요. 나의 토지 수용 보상금 지키기, 한 권에 담은 토지 세금, 의사 세금, 3시간의 끝장내는 초보 사장 창업 세금. 이게 최근 나오신 거, 최근 네. 그 책인 것 같은데 맞죠? 네,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왔습니다. 따끈따끈한. 그래서 유튜브, 블로그 운영 중이시고요. 특히 최근에 보니까 뭐 월간동화, 매일경제 이런 언론사 칼럼도 많이 나오고 영상도 좀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아, 예. 네. 뭐 KBS나 이런 데서 이제 불러주셔가지고 KBS 네네네. 유튜브에서도 촬영도 하고 뭐 네네네. 이것저것 촬영을 좀 불러주시는 분들이 가끔 이제 감사하게 있어가지고 네. 오늘도 이렇게 제네시스 방님 불러주셔서 더 많이 바빠지실 것 같아요. 네, 그 전에 여러분들 필요하신 거 빨리 하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우선은 토지 취득에 대한 부분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주택 취득에 대해서는 많이들 익숙하신데 토지 취득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낯선 것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 LH 사태가 좀 일어났지 네네네. 않습니까? 329 대책이 그래서 나왔고, 그래서 이제 취득할 때도 쉽게 이제 취득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미리 알고 계셔야, 왜냐하면 농지법이 개정이 돼서 농지를 몰수해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네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토지 취득을 보시게 되면 제가 토지에 대한 세금을 하지만 여기에 건물을 주택을 올리면 그 다음부터는 주택에 대한 고민이시고 상가 건물을 그렇죠. 올리면 그 다음부터는 상가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토지가 항상 근간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재산 관리할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간단한 표인데 사실 그 구글이나 이런 데서도 쉽게 보실 수 있는 표입니다. 그래서 이 농지에 대한 부분만 취득세로 이제 쭉 나열을 네네. 해봤는데, 상속 취득할 때도 농지 같은 경우는 좀 더 취득세를 이제 낮춰주죠.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랑 지방교육세들이 항상 붙고, 그다음에 무상증여 같은 경우도 이제 4%로 주로 알고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3.5%의 농어촌 특별세나 지방교육세들이 붙어서 이런 네네. 4%가 구성이 된다. 그리고 이제 매매 취득에서 본인이 혹시 이제 그 농지에서 30km 이내나 해당 시군구나 연접한 시군구에서 농사를 계속 짓고 있다, 2년 이상. 네. 그러면 농지 매매 취득할 때는 세율이 확실히 낮아지세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좀 더 이제는 부각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고, 여기는 이제 주택 부분에 대한 취득세는 없기 때문에 이 토지 부분만 참고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최근에 나온 부분인데 이 부분은 꼭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 사실 제네시스 방님이 강의도 네. 이미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간단하게 해서 알려주십시오. 네. 중복되는 부분들이 아마 있으실 네. 건데 한 번 더 이제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들으셔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사실 유상취득이랑 원시취득 부분은 많이 넣지는 않았는데 이 부분에서 참고하실 거는 사실 그 토지 취득 부분이 아니라, 물론 이제 농지나 임야 같은 경우는 아직도 암암리에 이르게 다운 계약서를 쓰세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거래는 뭐 예를 들어서 5억인데 기준 시가가 1억 5천이다 그러면 1억 5천에 쓰고는 하세요. 근데 이제 그 금액이 기준 시가보다 낮으면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한다라는 거고. 그렇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여기서 핵심은 토지가 아니라 오히려 건물입니다. 건물. 원시 취득 부분에 대한 건물인데 네네. 실무적에서는 대부분 이러세요. 다가구 주택을 지으시면 이 취득세 낼 때 나는 이 취득 가격이 얼마인지 모른다라고 하면 여기 보시게 되면 시가 표준액이 있거든요. 시가 표준액이라 그래서 지방세법상 계산하는 기준 시가 계산이 있는데 그러면 건물 가액을 상당히 낮아지게 돼서 그 금액으로 취득세를 내고 끝나시는 경우가 많으셨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원천적으로 이제 막을 것 같은 게, 사실상 취득가액을 이제 입증을 못하게 됐을 때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다 갖고 오지 않았을 때 인정을 안 해줄 것 같고, 만약에 그러면 이러실 수 있어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러면 내가 실질상 취득가액이 건물 신축하는데 5억이 들었는데 취득세 적게 내려고 난 2억 들었다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찰나에 취득세는 적게 내실 거예요. 그러나 이제 상호 대차가 돼버리죠. 사실상 취득가액을 본인이 2억이라고
그렇죠. 지방세를 낼 때 입증을 했는데 그렇죠. 추후에 양도를 할 때 항상 취득은 취득하고 나서 양도까지 보셔야 돼요. 양도 그렇죠. 상속 증여 시점까지 봐야 되는데 양도할 때 본인이 2억이라 입증했는데 양도 시점에 와서 네. 이제 와서 5억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 타당성을 과연 어떻게 봐줄 것인가 국세에서 네. 그게 첫 번째 이슈가 될 것 같고 네네. 두 번째는 이제 적게 말한 것에 대해서 바로 그 3억 부분에 대해서 네네. 바로 이제 취득세랑 그 다음에 가산세까지 부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예, 이 짧게 섹션은 이제 됐으니까. 짧게 이 정도로 마치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핵심은 사실 이제 무상취득 부분인데 네네네. 요게 좀 타격이 크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상당히 타격이 크실 네. 것 같고 왜냐하면 기존에는 무상취득이면 아파트든 이게 아파트 같이 유사매매가 많았던 거든 아니면 토지 같이 거래량이 하나도 없어서 네. 당연히 기준시가로 취득세 냈던 것들이 이제 시가 인정액이란 새로운 표현이 이제 다가오는 거죠. 저게 뭡니까, 선생님? 네. 저게 이제 아시는 행안부 분한테 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이거 하시는 네네. 분이 계셔서. 네네. 그러니까 상증세법에 대한 내용들을 차용을 해서 지방세법에서 이제 쓰게 되는 건데 네네네. 기존에는 이제 그 지방세법상 그 시스템이 구축이 안 돼서 안 했지만 네네네. 이제는 실거래가나 이런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잘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네. 세법의 기본 근간이죠. 실질과세로 이제 가겠다. 그 내용입니다, 핵심은. 그래서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감정가액, 공매가액, 그 다음에 네네네. 유사매매 사례가액 있으면 네. 그 금액으로 무상취득, 주로 우리가 많이 하는 상속가 증여죠. 네네.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그걸로 취득세를 이제 부과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네요. 예. 뭐 뒤로 가진 않네요, 그래도. 네. 그 과거 것만 하는 건지 아니면 나왔을 때 후에 것까지 할지를 아직은 모르겠어요. 아직은 이제 좀 큰 틀에서 나왔으니까. 왜냐하면 상증세법에서는 상속 네. 전후 6개월이고 그러니까요. 증여는 전 6개월 후 3개월인데 네네네. 아직은 우선 이렇게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라고만 표현이 되어 있어서 네. 이게 이제 어떤 금액이 나올지 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특히 무상취득 같은 경우에 저 시가 인정액을 도입을 하니까 그리고 관련된 시스템도 구축이 되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증여하시는 분들이 증여로 인한 그 취득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네, 확실히 그런 커지실 거예요. 겁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커지는 거죠. 무조건 커져서 네. 이 부분에 대한 취득세 신고를 원래는 60일이지만 네. 얘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그러니까 이 신고 납부하는데 유사매매 다 확인하고 신고하세요. 안 그러면 어차피 가산세 추징 당하니까. 이게 늘려주는 게 다 이유가 있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입니까, 세무사님 이게? 이게 이제 2023년도부터 시행 예정인데 네네.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무조건 시행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결국에는 시행되기 전인 내년 2022년에 뭔가 좀 사전 증여하시는 분들도 많아지시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해당 기사 나오고 나서 사실 증여에 대한 문의가 사실 지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역시 사실. 벌써. 네. 예, 벌써 빨리 움직이시죠. 왜냐하면 그럼요. 제가 이제 예시를 좀 실무적으로 네네네. 경험한 걸 좀 드려서 좀 설명드리면 더 네네. 이해가 쏙쏙 가실 것 같은데 네네. 아파트를 하나 예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가 유사매매가 있기 때문에 네네. 보시게 되면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부동산이 이때는 어려웠지 않습니까? 2010년도부터 2010년부터 15년도까지. 뭐 15년 그렇죠. 야, 저 가격 정말 착하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 경기가 어려우면 공동주택 가격도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걸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네네. 왜냐하면 나의 재산세나 종부세가 사실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10억에 잡혔었던 게 오히려 떨어졌었습니다. 쭉 떨어져서 8억 800까지. 네. 네. 그러다가 이제 8억 4,800, 8억 8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15년까지는 대부분 물가상승률을 반영을 했었습니다. 한 5% 정도 내외. 그런데 이제 16년도부터 이제 정권 바뀌고 나서 17년 파리 대책부터 저희가 이제 부동산 대책들이 많이 시작이 됐었잖아요. 네네네네. 이때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겠다는 내용들은 사실 18년, 19년도에 많이 논의가 됐지만 이미 16년도에서 17년 갈 때부터 거의 10% 이상, 10% 오르고 거의 20% 오르고 거의 15% 이상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진짜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웬만한 이제 우리가 말한 대장 아파트 있는 데들은 대부분 15%씩 상승폭이 아주 높습니다. 네네네. 특히나 강남 3구는 15% 이하가 아닌 경우를 거의 못 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때 16년도에 9억 1200이었고 지금 5년 새 2배 이상이 올랐죠. 19억 네네. 6800. 네네. 근데 지금 이제 유사매매 사례가액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네. 올해 7월에
7월 8일 날 똑같은 유사매매 면적이죠. 똑같은 네네네. 99.385가 거래된 게 28억 6,500인데 그러면 네네. 이 19억보다 거의 또 껑충 뛰었죠. 네네네. 그러니까 9억 1,200 기준 잡으면 거의 3배 이상이 뛴 그렇죠. 상황인데 이 취득세 이제 계정을 한번 보시면 이 가액이 얼마나 올랐는지 좀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네. 만약에 16년도에 빠르신 분들은 17년 8위 대책 나오고 나서 그 노무현 정권이랑 부동산 정책이나 세금 정책이 텍스 플래닝이 똑같이 이어간다라는 걸 인지하셨던 분들이 네. 정말 빨리 움직이셨어요. 8위 아. 대책부터 증여를 하셨거든요. 아. 왜냐하면 종부세 올라갈 거 뻔히 아셨고 예. 양도세 중과된다는 걸 뻔히 아셨기 때문에 네. 진짜 빨리 움직이신 분들은 17년 말부터 야. 움직이셨거든요, 사실. 맞아요. 그때부터 증여 네. 건수 늘었다는 기사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증여 건수가 5년 동안에 네. 거의 2.5배 이상 올랐으니까 네. 미친 듯이 이제 증여를 하셨던 분들은 빨리 인지하셨던 분 정말 빨리 하셨었습니다. 대단하다. 왜냐하면 이 공시지가가 현실화될 거라는 걸 인지하셨었거든요. 그게 핵심이네요. 네. 진짜. 왜냐하면 세율은 조금 이따 바꿨으니까. 네. 그래서 16년도에 다주택자 부모가 이제 자녀에게 순수 증여하면 이때는 3.5% 물론 이제 농어촌 특별세나 이런 거 붙으면 4%겠지만 네. 그래서 한 3,200만 원 정도였는데 21년도에는 이제 다주택자 부모가 조정 대상 지역 내 3억 원 이상 주택 뭐 2채 이상 있으면 증여하면 12%가 나오시잖아요. 네. 사실은 12.4%니까. 네. 그럼 이미 공시지가 높아져 있고 네. 중과세 3배 와. 이상 받으니까 취득세만 해서 2억 3,600이시거든요. 2억을 더 내는 거네요. 네. 그래서 취득세 컨설팅도 요즘은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취득세 컨설팅도 많이 하고 있고 최근에도 취득세 컨설팅에서 텍스를 이제 한 9천만 원 정도 세이빙 해드린 경우도 있고 취득세를 근데 9천만 원을 줄인다는 게 네. 와닿지 않아요. 네, 그게 네. 참 원래 취득세는 그래 높지 않은 세금이었는데 그리고 그냥 나오면 내는 세금이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그것도 컨설팅의 하나의 세부화된 종목으로 많이 들어간 지 오래죠, 이제 벌써. 네. 근데 이제 2023년이 되면 이 시가 인정액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21년 현재랑 시세가 같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23년에 사실 더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영동대교 쪽 건설이랑 네. 잠실 쪽 건설 맞물리면 지하 쪽을 다 판다 그랬지 않습니까? 저 괜찮게 봅니다. 네. 그러면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같은 경우 바로 맞은편에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28억이 아니라 와 제가 봤을 때는 40억도 뭐 좀 지나면 네. 그러면 지금 28억 6,500으로 12%를 계산하면 3억 4천이 돼서 네, 여기서도 네, 더 올라가거든요. 네. 그럼 16년에 비해서는 빨리 움직이신 분들에 비해서는 거의 11배를 더 내시는 거예요. 그러네요. 11배를. 3천만 원 내고 끝날 수 있었는데 3억 4천. 네, 이건 좀 부담이 커요. 네. 왜냐하면 취득세는 또 자녀가 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명의 받은 네. 사람. 그리고 받을 때 일시로 내야지 취득세를 안 내면 등기가 안 되니까 결국은 이 금액이 내가 어떻게든 있어야 되는 상황이 그 물건을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뒤에 말씀드리지만 여기 증여세 부분은 누진세를 적용하게 되면 9억 6,600인데 네. 이것도 물론 무시 못할 세금이지만 네. 증여세는 연부연납이 가능해서 네. 조금이나마 딜레이를 조금은 할 수 있는데 네. 취득세 너무 크다. 이 네. 금액이 없으면 그러네요. 우선 취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자녀는 취득하고 나서 당연히 재산세랑 종부세가 스타트가 되는 거죠. 그렇죠. 별도로. 네. 그래서 23년에 예정을 하게 되면 이걸 받기 위해서 지금 28억짜리 받기 위해서 지금 내야 되는 세금이 14억 정도거든요. 거의 13억, 50%. 근데 이분은 매매도 못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매매하려면 지금 세금은 어마무시할 때. 양도세로 다 나가겠죠. 네. 그렇다고 매매를 안 하자니 종합부동산세가 이제 살인적일 거고. 네. 그러니까 지금 출구가 없다라는 게 저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 사실은. 네. 자, 마지막으로 오늘 그 출연해주신 그 이장훈 세무사님 좀 소감 한마디 듣고 좀 마무리를 좀 해서 좀 어떠셨습니까? 네. 역시 여기 올 때마다 항상 열강을 하고 싶은 마음이 솟구치는데 네네네. 좀 도움이 정말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네네네. 사실 토지가 대지로 네네. 시작하게 되면 결국 내가 네네네. 주택을 지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스타트부터 되는 부분이라서 네네네. 그리고 사실 양도가액의 대부분도 사실 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본적인 공부를 가져가시는 걸 저는 확실히 추천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용 가능성도 많이 넓어지기 때문에 네네네.
그 세법이 점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촘촘해지는 것 같아요, 확실히. 아, 맞아요. 이제 기존의 기재부 소속에 있는 산하에 있는 국세청의 자료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예, 예, 예. 이게 점점 행안부 자료가 이제 같이 엮이는 것 같아요. 이번에 지방세인 맞아요. 개정안도 그렇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초밀해지기 때문에 다 이게, 본다는 거죠. 예, 피해가는 망들이 점점 이제 힘들어지죠. 왜냐하면 자경감면도 농지법을 차용하기 때문에 개를 끌고 와서 또 자경감면도 엄격해질 거거든요. 더 판단이. 예, 예, 예. 그래서 점점 뭔가 대비를 미리미리 하시라. 왜냐면 어차피 저희가 주택을 취득할 때부터 비과세 플래닝을 짜고 가시잖아요. 네, 네. 농지를 취득할 때도 자경감면의 플래닝을 짜고 가자라고 네, 네. 무조건 생각을 하셔라. 왜냐면 호흡이 길지만 네, 네. 그런 것들 꼭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오늘 세무사님 그 말씀 들으니까 어떤 게 생각이 나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저도 제 질문의 연장선상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도권 외곽에 땅을 사요. 그리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뭐 겸용주택을 짓습니다. 그리고 나는 거기 거주하고 뭐 밑에 1, 2층은 좀 세를 받고 그러면 이제 토지는 토지고 이제 주택 지으면 이제 주택 세금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걸 팔 때 당초 이제 건물 올렸을 때부터 이제 또 양도세 나오고 맞습니다. 다음에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시죠. 아, 그러시죠. 네, 그리고 이제 한번 세금도 세금인데 한번 꿈을 갖는 거죠. 우리가 땅을 사서 건물주도 되면서 실제 한번 거주도 하고 노후를 한번 대비해 보자. 그렇죠. 뭐 네. 실질적인 뭐 평당 건축비나 이런 것도 요즘 시세가 또 있을 테니까 그런 네, 것들 네, 좀 네. 자료 한번 마련해가지고 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네, 네. 아마 하면은 또 많이들 또 좋아해 주실 것 같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쉽지만,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 절친분들, 감사드리고, 또 조만간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무사님도 조만간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초대. 예,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세무사님. 네, 아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바이바이.